안녕하세요. 누구나 마케팅 오스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타겟팅 관련 내용입니다. 매체의 실전 타겟 세팅 방법을 익히시기 전에 이번 타겟 관련 개념 내용을 한번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노출 위치와 각음 방식을 통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겠지만 광고 매체에서 좋은 것은 전부 다 돈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광고에 반응할 확률이 높은 타겟일수록 노출하는 비용이 비싸다는 뜻입니다. 교육 효과를 위해 가상의 광고 매체에서 노출 위치와 입찰, 과금 방식, 캠페인 목표 같은 복잡한 요소는 다 제외하고 오직 타겟으로만 노출 가격을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가상의 광고 매체에서 여성 액세서리 메타 전환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광고 타겟 설정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해당 광고가 20대 남성에게 노출된다면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확률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광고에 반응할 확률은 낮고 대신 타겟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남성한테 노출되는 비용은 그리 비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여성 액세서리 광고를 이미 비슷한 제품을 광고로 구매한 적이 있는 30대, 50대 여성에게만 노출되도록 설정한다면 광고에 반응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대신 노출당 비용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을 수도 있습니다. 노출당 비용이 2배라는 뜻은 동일한 비용으로 노출수는 절반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적게 노출한 대신 구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유저에게 도달될 수 있겠죠. 그래서 타겟팅은 곧 광고 운영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하기 전 타겟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대부분 광고주분들은 비싸더라도 구매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노출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요한 건 광고를 시작할 때 구매 확률이 높은 타겟층이 누구인지부터 찾는 것입니다. 카페24나 메이크샵 등의 호스트를 통해 사이트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이트 판매 통계로 주력 판매 연령대와 성별들을 알 수 있는데요. 자세히 상품과 서비스를 처음 광고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타겟 설정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유입 목적 캠페인이 있는 매체의 경우 최대한 낮은 CPC를 얻을 수 있는 유입 광고를 5만 원 이하 소액으로 연령대, 성별 스펙트럼을 상식적인 선에서 최대로 설정하세요. 위에 상식이 뭐냐? 예를 들어 드론을 광고하신다면 효율적 과금을 위해 고연령 여성들은 노출 제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정말 구매하지 않으실 것 같은 연령대 및 성별은 제외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타겟은 사실 누구에게 노출하냐보다 누구에게 노출하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CPC가 낮은 유입 목적으로 광고를 돌리시고 클릭수가 500에서 1000 정도가 되면 광고 성과를 확인해 보세요. 이때는 CPC가 아니라 어느 연령대에서 광고비와 클릭률이 높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연령대별 광고비는 매체 자체의 알고리즘에 의해 성과가 좋을수록 소진이 많이 되며 광고 클릭률은 순수 광고 반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클릭률이 높은 유저군일수록 해당 매체에서 구매 전환 확률 또한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타겟 관련해서 예전에는 관심사 타겟, 유사 타겟 등의 여러 전략들이 중요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성별 제한 없는 상품과 서비스라면 그 어떤 것보다 타겟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대입니다. 중요 비중을 따지면 80%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처음 타겟을 잡을 때는 유입 목적으로 타겟 스펙트럼을 최대한 넓게 하시고 500에서 1000 클릭을 받았다면 광고비 및 클릭률이 높은 유저층을 분석, 해당 유저층에만 집중 노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력 타겟을 정했다면 광고의 톤 앤 매너도 해당 유저층에 맞게 더 열심히 제작하시고 테스트하시면서 성과를 끌어올리시면 올바른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신 겁니다. 유형별 매체 타겟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내용은 현재 가장 전략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매체 중에 하나인 메타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나 모든 광고 매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타겟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크게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특정 사이트에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광고입니다. 유형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쿠키 광고가 이에 해당됩니다. PC에 팝업으로 뜬다던가 신문기사 혹은 블로그에 나타나는 광고를 얘기하는데요.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 A에 방문했다면 브라우저에 사이트 쿠키가 저장되는데 사용자가 이 쿠키를 바탕으로 A 사이트의 광고를 다른 사이트 B에 가서도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A 사이트에 들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사용자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사이트의 광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방문 이력이 있는 유저의 리타겟팅, 사이트 재방문이 목적인 타겟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보이는 광고로 예전에는 주로 대형 포털 사이트 1페이지에 노출되는 광고가 이에 해당되었으나 지금은 자동 로그인되는 앱으로 더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비로그인 광고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일부 보이는 비로그인 광고를 말씀드리면 비로그인 노출 광고도 쿠키 광고와 마찬가지로 상세 타겟팅 없이도 랜덤으로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차이는 내 컴퓨터 쿠키 기반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이트 광고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노출수가 많은 위치에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광고는 아시다시피 단가가 높습니다만 가격만큼 노출량은 확실히 보장됩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인 등 회원 정보와 플랫폼에서 유저가 관심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정밀한 상세 타겟팅을 잡아주는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 브라우저 쿠키, 자사 사이트의 데이터, 플랫폼 내의 사용자 활동을 통해 관심사가 있을 법한 광고를 AI가 찾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말이겠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세요. 소위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는 메타 등의 SNS 광고와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카카오 모먼트 등이 이러한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세 타겟팅을 이용합니다. 이런 광고들은 대부분 직접 사용자가 설정해서 커스텀 타겟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타의 경우 예를 들어 최근 30일 동안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 중에 최근 7일 동안 구매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광고 노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출 대상이 적을수록 노출당 비용은 비쌉니다. 예를 들어 최근 7일 동안 구매한 사람만 타겟을 해놓으면 매체에서 아무런 장치가 만일 없다고 한다면 그 유저는 한 번 구매했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에서 광고 폭탄을 맞게 됩니다. 왜? 너도 나도 자사물과 유사한 상품의 구매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구매한 사람 같은 숫자가 적은 유저에게만 타겟팅을 해서 노출한다면 굉장히 비싸집니다. 타겟은 누구에게 노출하냐보다 누구에게 노출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케터들에게는 허수클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속옷 광고를 진행하는데 아무 타겟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구매할 의향이 없는 음흉한 남성들이 마구마구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유입이죠. 이를 허수클릭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 선정 시 아무리 타겟 기능이 없더라도 최소한 성별 및 연령대 타겟은 있어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처음 광고를 진행하실 때는 자동화 광고는 그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오염수로 인한 수산식품 기피 기사 지면에 일본 여행 광고 상품이 나가면 역효과만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노출이 아니라 이미지 작업한 그림이고 저렇게 나갈 확률이 매우 낮지만 첫 광고라면 자동화 광고보다는 커스텀 타겟이 되는 광고 매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타겟팅만큼 중요한 매체별 콘텐츠 형식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매체의 실전 관계가 어렵다면 다음 내용까지는 한번 빠르게 들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